지난번에 미술작품 NFT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영화 산업에서도 NFT 관련된 이슈들이 있어. 너 최근 개봉한 특송 영화 알지? 알지. 배우 박수담 씨 나왔던 영화 아니야? 음. 물론 올해 초 코로나가 한창이어가지고는 보긴 했지만. 그거 올해 1월에 개봉하면서 NFT 예술 작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트레저스 클럽이랑 같이 특송 NFT를 1000개를 발행을 했거든. 근데 그게 1초 만에 품절됐어. 특성 NFT가 무슨 BTS 공연 예능 수준이구만. 그러니까 이후 추가로 진행된 거래까지 합하면 총 3000개가 공개와 동시에 판매가 완료됐어. 대략 이 NFT 발행으로 한 2억 정도 벌었다고 하더라고. 그 당시 잠깐 기사화됐던 거가 기억이 나긴 하는데 솔직히 그때는 NFT에 대해서 잘 몰라서 관심이 없었거든.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팔렸네. 그렇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 NFT가 계속 재판매되면서 이에 따른 로열티 수익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저번에 다룬 미술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으로 NFT 산업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네. 과거에는 진짜 상상도 못했던 부가가치 창출 시장이 생겼으니까 다들 뛰어들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데 방금 말한 거 그 포인트 있잖아. 그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다. 지금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NFT 시장에서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어. 너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알지? 알지? 나 타란티노 감독 작품 좋아해. 영화 10개까지만 만들고 더 이상 안 만든다고 해서 이제 작품 하나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좀 뭐가 있나 보네. 그 감독의 대표작 94년도 영화 펄프 픽션 이거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감독이랑 배급사 사이에서 소송이 붙었어. 이제 알다시피 펄프 픽션은 존 트라볼타, 세뮤얼 잭슨, 우마 서먼, 브루스 윌리스 이런 대배우들이 출연을 했고 또 논란은 있지만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이랑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7개의 부분 노미네이트 기록이 있는 영화야. 유명한 영화지. 그런데 펄프픽션은 옛날 영화잖아. 그게 이제 와서 뭐 소송 붙을 거리가 있나? 특히 NFT 관련해서는 없을 것 같은데. 작년 11월에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뉴욕에서 열린 NFT NYC 행사에서 펄프 픽션의 미공개 영상 7개랑 자필로 쓴 대본 이런 것들을 NFT로 판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 근데 그걸 들은 영화 배급사인 미라맥스 스튜디오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한테 캘리포니아 중부연합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지. 옛날 영화에서도 NFT 만들 거리가 있구나. 저번에 민팅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미라맥스가 소송을 건 건가? 여기서는 미라맥스랑 타란티노 사이에서 펄프 픽션 영화 관련해서 이제 93년도에 계약서를 작성했거든. 요 계약서의 해석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야. 30년 된 계약서라니 어떤지 궁금하다. 그래서 이제 그 30년 된 계약서를 이렇게 봐보면은 계약서 2조를 보면 본 영화 제작 관련 권리는 미라맥스에게 있지만 타란티노에게 유보된 권리들이 이렇게 열거되어 있거든. 그 유보된 권리로서 시나리오를 포함하는 출판물, 인쇄물 이것을 정의를 하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 그 출판물이 정자 형식에 의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적혀 있는 거야. 그러면 NFT도 전자형식 출판물로 봐야 하는 건가? 바로 그게 문제거든. 미라맥스는 출판물에는 NFT 판매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타란티노 감독의 자필 대본 등을 NFT로 민팅해서 판매하는 것은 자신들이 보유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 소장을 읽어보면 NFT는 일회성 판매로서 시나리오 출판과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그럼 미라맥스는 타란티노가 발행한 NFT가 요즘 NFT 시장에 나오는 상품 같은 걸로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 타란티노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나? 타란티노는 자신의 시나리오를 발췌한 단일 사본은 계약서에서 명시한 시나리오 출판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면 시나리오 발췌 스캔본 이것을 민팅한 NFT에 대한 건데 타란티노는 디지털 인쇄 출판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서에 의해 자신이 갖는 권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미라맥스는 NFT 판매는 일회성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출판물이 아니고 따라서 계약서에서 타란티노에게 유보된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양쪽 다 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하네. 그럼 여기서 진짜 깔끔하게 딱 승패를 분발할 핵심 쟁점이 뭐야? 그래. 깔끔하게 딱 쉽게 정리하면 시나리오 일부를 NFT로 만든 것이 출판물이냐 아니냐 이걸로 다투고 있어.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미국 저작권법에서 정의한 출판
그러니까 퍼블리케이션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사건인데 이 판결이 앞으로 영화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클 것 같아. 영화 관련된 분들이 계약을 할 때 NFT 산업을 감안해서 계약을 해야 되겠구나. 그치. 이제 처음에 얘기한 특송도 계약 내용을 봐야겠지만 저작권을 배급사가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럼 배우들도 NFT 관련 계약을 배급사랑 했을까? 여기에서는 이제 배우들의 초상권이 문제가 돼. 이제 이번 특송 NFT는 배우의 초상권 문제를 피하려고 배우의 뒷모습이 담긴 티저 포스터를 바탕으로 제작을 했어. 실제로 특송 주인공 박소담 씨의 얼굴이 들어간 이 NFT를 발행하기 위한 초상권 문제가 해결이 안 됐었거든. 이제 영화 관계자들 계약 잘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오늘은 영화 산업에서의 NFT 이슈를 이야기했는데 시나리오 일부를 민팅할 수 있는 권리, 즉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고 타란티노와 미라이맥스 사례를 볼 때 계약서 해석이 문제될 수가 있다는 걸 얘기를 했어. 따라서 영화 감독님들이랑 시나리오 작가님들은 영화 제작 관련해서 계약을 할 때 NFT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본인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꼼꼼하게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아. 누가 이길 것 같냐 이거? 아무래도 잘 싸우는 변호사 고용한 쪽이지 않을까? 결국 돈인 건가?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제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미라맥스 측 농구가 조금 더 설득력 있는 것 같아. 솔직히 나는 모르겠어. 둘 다 그냥 그럴듯해. 얘기 들어보면은 그 NFT 관련돼 가지고는 발행을 한다고 해도 출판물이랑 문서기 때문에 출판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그렇지. 출판이라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계속 다퉈지는 거거든. 내가 볼 때는 책을 출판한다. 그러면 똑같은 내용의 책을 계속 연달아서 발행을 하는 건데 NFT의 정의 그 자체상 유일한 거잖아. 유일한 게 한 개가 발행이 된 거야. 그럼 이걸 출판 퍼블리케이션으로 정의할 수가 있는가? 요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건데 아무래도 내 생각에는 NFT로 한번 발행을 했다. 요것을 출판이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아. 이게 약간 캐난 어떤 사진 같은 거를 그냥 올린 거라고 보면은 책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고 물론 책이라면 뭐 하나를 발행해도 한정판 개념으로 한 거 딱 나올 수도 있을 거니까 뭐 그건 그렇다 치는데 진짜 NFT는 전자책하고도 좀 개념이 다르고 그래서 지금 타란티노 감독도 꼬리 안 내리고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게 영향이 상당히 클 것 같아. 이제 너한테 많이 물어보겠네. 딱 결론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